이 옷은 베르 포에버 5장 반팔티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검은색도 좋아합니다. 올 여름은 뭐 이런 티로 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지만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 뭐 부딪혀 봐야죠. 자, 좀 5월, 오늘이 4월 28일이고 대략 그 5월 지나면은 날씨가 조금 더워질 수도 있고요. 예. 이번에 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진주씨라고 하는 분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이 편지를 보내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반성을 부산 경찰 뭐 경찰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첫 사건을 뭐 대충 특히 그 사건을 단순 폭력 정도로 뭐 상해 정도로 처리를 했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조금만 더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 수사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또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거는 그 범인을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라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그때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저 따위로 프로파일링 면담한 프로파일러가 어디 있느냐? 저런 수준이면은 진짜 무슨 왜 프로파일러를 뽑느냐? 대학생 수준, 대학생의 면접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그 실력으로 무슨 저걸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제가 몇 번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의 경찰 프로파일러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구나. 완전히 엉망이구나. 얘네들은 실력도 능력도 없구나. 사실 뭐 있는 애들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현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뭐 심리 분석 보고서 자체도 내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어디 가서 뭐 자기 공부 정도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경찰 내 시스템 말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강력 사건에서 내부적인 어떤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뭐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 내 프로파일러라는 것은 그냥 단지 뭐 통계 분석 정도 하는 걸로 놔두고 이제 외부에서 범죄 심리, 범죄 행동 분석, 자문관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더더군다나 오히려 그런 허접하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그 프로파일러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걸 행위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그런 놈들한테 그런 범인놈들한테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검사나 판사들이나 법률가들한테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저런 뭐 병신 같은 뭐 이런 등신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 제가 뭐 격한 얘기를 썼습니다. 미니진 효과인 같아요.
아니, 민희진 탓을 하면 안 되죠. 뭐, 민희진은 그럴만해서 그 욕을 했고,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갑자기 민희진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욕설을 하게 된 거. 어쨌든 근데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오히려 거꾸로 범죄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주거나 그걸 유발할 수 있는 그 프로파일러 역할이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검찰 내 뭐 진술분석과 행동분석관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면 실제로는 왜 그러게 됐냐, 서로 경쟁하지 않고 또 이 심리분석이나 진술분석이나 아니면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공개해서 제3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들이 그냥 다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프로파일러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럼 그것도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돼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거 보면서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부산돌착 피해자가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보낸 것은 고마워서 보냈겠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뤘던 경찰들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했을걸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수사를 엉망으로 했고 개판으로 하고 뭐 무죄가 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판으로 했고 엉망으로 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걸 비교해서 평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했든 열심히 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가서 엉망이 되고 검찰은 또 그거 빌미 삼아서 잘 됐다, 야 요거 제조 좀 해봐 하면 결국은 경찰을 공격하는 소스로 쓰고, 물론 부산도로차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수사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모르죠.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가 표준이고 정규이고 표준이고 정상적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걸 다 비교하고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쥐들이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한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수사 포뮬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고, KBS의 리포트 하나가 나온 거는 오늘 쓰레기 산 속에 사는 범죄 피해자 얘기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한테도 뭐 수매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도 메일도 오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오는 메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답을 하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범죄 사건에 뭐 잘못 처리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은 저는 사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답하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오인된 형태의 또 다른 어떤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김 PD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갖고 객관적으로 어떤 보고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거로 해서 합니다. 그래야지 객관화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해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조언을 하는 것과 방송을 통해 타서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객관적인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비판과 평가가 되면서 그거에 했던 범죄 피해자들이나 대상자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다만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아동이나 이와 같이 범죄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뭐 어떤 뭐 성장 발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언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건 제가 가끔 메일을 보내면은 답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답은 저한테 그 보내는 분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송곳에 찔렸을 수도 있고, 그게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그 상담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이 산 속에 사는 뭐 그 범죄 피해자 이런 무슨 범죄를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 보통 이제 어떤 저장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쓰레기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니까 나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고, 바깥에 못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큰 쓰레기는 나라는 느낌을 가져서 방 속에 그냥 온갖 그 쓰레기를 쌓아두는, 처음엔 쓰레기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쌓아두다 보니까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있고 범죄 피해자 관련된 시스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쉽고 효과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YTN의 마지막 방송 나갔을 때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람이 이제 폭력 가해자한테 흉기에 찔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반복되고 신고했는데 그때마다 가해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또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범죄와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복지 영역, 이것을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아니면 슈퍼바이저 같은 중간, 반관 반민 혹은 범죄라기보다는 복지 영역 그 중간 형태의 어떤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간 존재들한테 상당히 더 많은 권한이라든가 어떤 거를 줘야 되는데, 경찰이면 경찰 아니면 민간이 민간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반을 중간에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비정규직이고 그냥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기능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 폭력이 있는데 이게 범죄인 경우도 있지만은 범죄인 경우와 아이들 교육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뽑는다는 게 SPO라든가 아니면 중간 뭐 상담 교사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다른 어떤 권한이 적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시스템의 전환, 무엇인가 행정체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부서 간의 어떤 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YTN의 방송에서 딱 그랬죠. 케이스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케이스로 접근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너무 뭐라고 하나, 그 일종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뭐 비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범죄 피해자 영역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반관 반민의 권한을 가진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이런 시민단체 같은 느낌의, 이건 시민단체도 아니고 개인 영업하는 사람, 예를 들면 특수청소업체의 대표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도 있으니까 돈을 받아 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자살한 사람, 고독사한 사람, 범죄 피해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서 쓰레기를 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에서 이런 것도 내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 예산, 홍보, 연계,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죠. 서로 자기 것만 중요하게.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것도. 하여튼 요 기사 보면서 여러분 KBS의 범죄 피해자, 쓰레기 산속에 살고 있는 범죄 피해자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도 가끔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은 말씀드리고 숨에서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향동에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은 혹시 가능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으로 범죄 피해자 관련된 분들이 혹시라도 와서 이런저런 스터디도 하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혹시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달에 한번 다시 구체화되면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요때쯤 되면 이제 3, 4월쯤 되면 뭐 사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사실 제가 매번 욕을 하는 거죠. 무슨 특별 단속 기간, 무슨 뭐 행위 특별 단속 기간 이렇게 됩니다. 연합뉴스에 뜬 건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 기간 이제 10월까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수사본부에서 무슨 범죄에 대한 단속 행위를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한 해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특별 단속 기간입니까? 그냥 그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이 생 지랄을 하니까 건설 현장 폭력 행위에 대해 단속해갖고 뭐 4,000명 넘게 단속했다라고 하는데, 부실 시공 불법 하도국 뭐 건설 부패 사례 뭐 이런 것들, 불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건설 현장 척결단, 뭐 종합 대응팀, 뭐 신속 대응팀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주로 대부분이 노조라든가 뭐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그 중에 뭐 조폭 애들도 있겠고, 조폭들이 그런 거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비 사용 강요라든가 폭행 협박. 근데 주로 그게 그런 사람들의 노조를 탄압하고 그러는데 쓰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건설 현장 불법 시위 같은 것들 그런 해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도 단속을 해야죠. 근데 상시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작 부실 시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근 빼먹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중대재해, 산업재해는 누가 합니까? 기업주나 사업주나 이런 걔네들이 하죠. 근데 걔네들 단속은 한 번도. 왜냐? 얘네들은 그냥 가서 기동대처럼 가서 집회 시위에는 그런 애들 잡는 애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포 분위기 좀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매번 매년 거의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 1년에 3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좀 민망하니까 회사 측에 건설 부패도 본다라고 쓱 한번 하지만 웃기는 소리죠.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이라는 애들이 그래요.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갈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특별 단속 기간, 뭐 대통령이 관심 가고 건폭이라고 하니까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은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냥 무슨 대응팀을 만들어갖고 했지만 사실은 얘들이고 얘들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기 애들이에요. 국토교통부, 노동부, 뭐 공정경에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합동 점검인다고 하는데 가보면 경찰은 뭐 선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경찰을 이렇게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거냐면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서 거기에 특사경들이 하면 돼요. 경찰은 다른 데서 전문성을 발휘해야죠. 아주 그냥 꼴값 떠는 거죠. 이런 거 한다고. 저기 그 대통령이나 윗사람 잘 보이려고.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뭐 이런 대가리들이 지랄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 애들 반 이상 없어져도 상관없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제발 하지 마라. 광주에서 이제 광주 경찰 기동대 맞춤형 치안이라고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거 중요하죠. 그럼 기존에는 기동수찰대가 없을 때는 순찰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전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었고 또 순찰차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밀집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면은 그거를 1년의 계획을 짜갖고 거기에 따라서 순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돌리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된 지자체와 연결해갖고 돌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굳이 기동순찰대랍시고 현장 그 수사 역량을 거기다 쳐박아두면은 물론 좋죠. 경찰 어디 있고 순찰하면. 근데 그거를 아니 왜 그래요? 순찰을 왜 해요? 거기 상주하면 되지. 안 그래요? 거기 상주하면 사람들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기동대 기동수찰대 또 성과가 안 나고 저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고 그 비판 나오니까 또 이렇게 그 친경찰 애들 그 기자 애들 소삭거려 갖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히 치안 정책이나 치안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리 꼬로 저리 꼬다. 아이고 참 한심하기 그지 없죠.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전화로 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기각을 했어요. 판결에 앙심 품고. 근데 이게 구속영장까지 갈 일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법관이 어디 사는지도 압니까? 그럼 대법관이 그냥 일반 시민처럼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면은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뭔가 판결 자체가 뭔가 이제 이해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친 거는 당연히 기각이 되죠.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쓸데없이 구속시키지 말아야 될 거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반대로 이런 경우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 20대한테 징역이 3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그래서 뭐 서로 싸우고 막 죽이겠다 막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시혁이 또 민진 얘기 나오네. 방시혁이 민진한테 야 에스파 밟을 수 있어요? 그건 상해 교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 밟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발로 밟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파라는 그걸 그건 말의 맥락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어떤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죽이겠다고 하는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얘가 길이가 26cm 흉기 그리고
목을 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거는 실제로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위협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징역 3년 나온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요즘 그래도 그 판사들 중에는 이런 맥락을 좀 많이 따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앞서 얘기한 것 중에 범죄 피해자 얘기도 해야 되지만 같이 얘기할 걸 잘못했네요. 도와주세요. 5년간 여성 신고 전화가 157만 건, 30대가 불안을 호소하는 최대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860건, 스토킹 상담 건수도 매년 수천 건씩 올라가고 있어요.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거의 87만 건. 근데 주로 이제 스토킹 아까 말씀드린 그런 30대 이런.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의 여성 긴급 전화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특히 이제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같은 이런 부분들이 물어보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없던 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겁니까? 정확히 봐야 된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인식을 못할 뿐이다. 또한 모범범죄처럼 그리고 예전엔 도움을 못 청했는데 지금은 도움을 청하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또한 사회적 관계라든가 코로나 부분을 생각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그걸 안 하니까 실제로 늘어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검사들이 일이 많다고 하죠. 요새는 또 평검사들을 채용을 늘리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고참검사들이 있고 평검사들이 있고. 검찰에 연간 40만 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왜 검사들한테 고소고발이 들어갈까요? 왜 경찰이 무능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검사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데 그만큼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 모르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사건마다 평가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검사라는 존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그게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그 영역의 전문적인 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증 있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국가기관의 역량인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수사관들의 시스템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사가 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검사가 사건만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반대로 실제로 전문 수사관들이 해야 될 걸 또 법률 전문가가 하니까 또 엉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검사들 일 많으니까 더 뽑아야지라고 하는 인력의 배치, 전문성의 확대,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전문 역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사법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계속 사건만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변호사들이 할 일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제 역할만 했으면은 고소고발까지 갖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증거 취득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안 되니까 그냥 검사 죽겠어요, 검사들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죠. 그 조국이나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경찰 애들 능력이 없어. 무능해. 그건 뭐 법도 보지도 못해. 사건 쫓아가서 잡는 게 지금 그런 애들인데 무슨 뭐 법 논쟁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거예요. 검사, 경찰에 대한 환상, 무능력, 비판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이거 배분하는, 이거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반관 반민의 어떤 법률단체 아니면 탐정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찜처럼 머리가 터지는 거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